안녕하세요. 비전매스 러블리랩입니다. 오늘은 학생들의 여러와 같은 요청으로 함수 기본에 대해서 아주 생기초로 다시 한번 개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대로만 배우면 앞으로 모든 함수를 그릴 수 있다. 좀 무식한 방법이지만 그릴 수 있다. 그러나 개념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아마 진행될 것입니다. 오늘 함수의 기본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 함수에 관한 한 쫄지 말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함수에 대해서는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함수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것이 있는데, 그것들이 항상 앞에만 가면, 함수 앞에만 서면 의기소침해지고 불안하죠. 그것은 이런 제가 만든 개념이지만 이 개별 개념과 이 공통 개념이 정리를 안 되셔서 그래요. 그럼 무슨 말이냐? 기본 함수가 있어요. 함수에서는요, 개별, 그러니까 자기 고유의 성질이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마다 각각의 성질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하지만 공통적인 것, 사람은 눈이 두 개가 있겠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그런 것들, 또는 행동이라든지 그런 여러가지 상황에서 개별적인 것과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개별 개념이다, 개별이라고 봤고,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 공통 개념이다. 그럼 결국에는 뭐죠? 개별 개념만 갖고, 개별과 공통 개념만 가지면 세상에 있는 모든 함수를 다 기본적인 해석은 가능하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럼 기본 함수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기본 함수는 뭐냐?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함수가 뭐였죠? 다항함수죠. 그죠? 그럼 뭐냐? y는 뭐죠? x. 아주 유명한 항등함수이면서 1차 함수죠. 다음 x제곱. 2차 함수. 그 다음 x세제곱. 3차 함수죠. 다항함수가 이런 것들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본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사실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습니다. 어떤 함수를 배웠냐면 y는 x분의 1 함수. 이거 무슨 함수죠? 분수함수죠. 유리함수라고 하죠. 유리함수면서 분수함수죠. 분수함수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화식을 배운 다음에 함수만 붙이면 다 그게 함수입니다. 즉 중학교 1학년 때 x분의 1을 배웠고, 중학교 2학년 때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b를 배웠겠죠. 그 다음에 중3 때 뭐였죠? 2차 함수를 배웠죠. 포물선 함수입니다. 자, 그 다음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가 고1 때 뭘 배우냐면 y는 뭘 배우죠? 세제곱도 배우겠지만 루트 x를 배웁니다. 이건 뭐죠? 바로 무리함수입니다. 그죠? 무리함수. 루트 아닌 숫자가 있는 거. 자, 무리함수가 있죠. 자, 루트 안이 0 이상이니까 당연히 이거야 당연한 거지만 x는 0 이상이 돼야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제대로 배우는 유리함수를 다시 배웁니다. 어떤 유리함수를 다시 배우냐? 예를 들어서 x분의 1은 k라는 함수, x분의 k. 근데 이것도 사실은 여기 배웠던, 이미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유리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지우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뭘 배우냐면 무리함수를 다 배우신 다음에 이제 이과죠. 이과는 어떤 걸 배우냐면 지수함수를 다 배우죠. 근데 지수함수도 배우지만 사인 코사인 같은 경우는 이과만 배우는 함수죠. 초월함수의 함수를 배운다는 거죠. 그러면 우선 뭘 배우냐? 지수함수를 배우겠죠. 지수함수 배우면 예를 들어서 2x, 물론 3x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뭐라 하냐? 지수함수. 그 다음에 지수함수하고 같이 배우는 것들이 로그함수가 있죠. 로그함수. y는 뭐죠? 로그 밑이 2인 거 2x, 상로그인 거는 10x겠죠. 밑이 3인 거는 3x. 이걸 뭐라 그러죠? 로그함수. 그 다음에 이제 이과만의 독특한 함수들 많죠. 예를 들어서 sin x, 삼각함수죠. 코사인 x, 탄젠트 x, 이런 것들. 이게 뭐죠? 삼각함수죠. 이런 것도 등등등 배우게 됩니다. 근데 더 이상의 대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것들이고, 더 이상의 함수는 별로 없죠. 사실은 분수함수가 조금 다르게 나타나겠지만, 이런 걸 뭐냐? 개별함수. 그래서 어렵습니다. 뭐가 어렵냐면 종류가 많다는 거죠. 이게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x만 해도 3개, 4개, 이것도 여러 가지가 있죠. x분의 1도 x분의 k라든지 x 빼기 1분의 3이라든지 아주 종류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보니까 어려움을 느껴져요. 더구나 이제 공통 개념이 들어가 버리니까 또 같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 종류 이게 10가지가 있다면 10가지에다가 하나, 둘, 세 가지 개념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곱하기 2. 예를 들어서 10 곱하기 2 공통개념 2개 들어가니까 막 20가지, 30가지 그런 식으로 하니까 문제가 좀 어려워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 정리만 잘 하시면 오늘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자, 기본 함수들을 배웠어요. 이 고유의 특성입니다. 보시면 이 각각 그래프의 고유의 특성은 아직 배우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그냥 이런 거 있다. 이런 거 말고 그 다음에 공통개념이 뭐냐? 그 공통개념은 바로 뭐가 있죠? 그 유명한 평행이동입니다. 평행이동. 이거 언제 배우죠? 중학교 때 배웁니다. 평행이동. 그 다음에 대칭이동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2대 양대 산맥인데 이게 바로 대칭이동입니다. 공통개념의 개념 대칭이동. 그러니까 이거 다 언제 배웠죠? 다 중학교 때 배운 겁니다. 평행이동도 중학교 때 배웠고 대칭이동도 중학교 때 배웠고 기본 함수는 계속 단계적으로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함수에 대해서 잠깐 평행이동 하시기 전에 함수에 대해서 살짝만 해보겠습니다. 먼저 자, 어떤 함수를 주어줘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 쓰겠습니다. 어떤 함수가 주어진데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y는 ex를 그래프를 그려라. 그럼 무조건 그릴 줄 알아야 된다고 해야 됩니다. 어떤 학생들은 뭐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는데도 뭐 1차 함수에 대한 개념도 좀 약합니다. 사실은 좀 안타깝지만 그러면 빨리 주변의 선생님들한테 여쭤보시거나 아니면 뭐 저희 학원 다니는 학생이라면 당연히 저한테나 아니면 우리 보조 선생님들도 누구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알려달라고 꼭 해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 이 함수 기본 이론을 들으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겠죠? 자, 1차 함수가 다 주어졌습니다. 그럼 그래프를 어떻게 하냐? 함수의 기본은 바로 뭐죠? 함수 그래프 개념이죠. 그래프 개념의 기본은 대입입니다. 이게 아주 강력합니다. 뭐 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시간만 주어진다면 대입이 최고입니다. 뭐냐? 대입해서 뭘 그린다는 얘기죠? 순서쌍을 잡는다는 겁니다. 순서쌍. 이 순서쌍을 찍는다면 그래프는 다 끝난 겁니다. 예를 들어서 x가 0일 때 몇이죠? y값이요? x가 0일 때 y값은 0입니다. 고로 이 점을 딱 찍는 거죠. 그죠? 그 다음 x가 1일 때 y값은 몇이죠? 2입니다. 2. 그죠? 1, 하나, 둘, 여기 2. 이게 쫙 연결하신다면 이게 직선의 방정식 y는 2x인 거죠. 근데 그 전에 좀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요걸 알아야 되죠. 요게 x축이다. 요게 y축이다. 요건 아주 기본적으로 알으셔야죠. 예를 들어서 아무렇게나 스케일을 맞추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기 2고 여기 3이라면 땡땡땡땡땡땡. 자, 이게 뭐죠? 2, 3이다. 요 정도 순서쌍. 요 순서쌍을 잡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다시 말하면 어떤 함수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중학교 2학년이나 1학년은 다 똑같습니다. 지수함수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이 지수함수가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지수를 계산할 수만 있다면 그래프는 무조건 그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시고 숫자를 대입하는 그런 노력을 좀 해주시면 그래프가 좀 쉬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개별함수는요, 다음 시간에 아마 제가 정리를 쭉 해줄 테니까 개별함수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럼 예제를 들어 평행이동을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 다 x축으로 몇 칸 예를 들어서요. 그러니까 이 보통 이런 겁니다. x, y를 어떤 트랜스퍼 평행이동에 의해서 x 플러스 m칸 y 플러스 n칸을 이동한다. 이때 함수를 구해라. 그런 식이 되죠. 예제를 통해서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예제를 통하시면 무슨 예죠?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2차 함수, 예를 들어서 2차 함수 a도 있고 뭐 다 좋습니다. 그럼 그냥 간단하게 3x 제곱을 한번 평행이동을 시켜보겠습니다. 이 평행이동을 쭉 시키는데 예를 들어서 x축으로 2칸 이만큼이죠. y축으로 4칸. 만약에 평행이동 한다면 어떻게 하는 거죠? 여기서 평행이동 한다는 거는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이 x축으로 2칸을 간다면 x 대신에 뭘 대입하는 거죠? x 대신 부호가 반대로. 이 부호 반대로 간다는 거는 나중에 사실 질문하시면은 자세하게 설명하실 건데 x 대신 x 빼기 부호를 반대로 대입하는 겁니다. 이를 어떻게 한다고요? 대입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죠? y 대신 뭘 대입하는 거죠? y 빼기 4를 대입한다.
그럼 평행이동이 다 되는 거냐. 이게 사실은 보시면 알겠지만 꼭지점이 0,0입니다. 그럼 어디로 가죠? 꼭지점이 2,4로 가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보시죠. y 빼기 4를 대입하는 거죠. 부호를 반대로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3은 그대로 놔두고 무조건 x 대신이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그죠? x 대신이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요런 식으로 그대로 x 대신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x 대신 뭘 대입한다고요? x 빼기 2 이렇게 대입한 거죠. 사실 그래서 보통은 그렇게 안 적고요. 보통은 정리하시게 되면 요거는 보통 이렇게 적죠. 보통 그냥 처음부터 사실은 3 x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4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왜 여기는 빼기 2고 여기는 플러스 4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똑같이 빼기로 대입하셔야 돼요. 이게 평행이동 답니다. 그죠? 네. 그러면 평행이동 답인데, 이 평행이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제를 한번 더 해볼게요. 여기 밑에다 하겠습니다. 대칭이동을 위에다 해야 되니까. 자, 평행이동에 대해서 평행이동 예제. 그럼 우리가 이제 중학교 애들한테 y는 ex를 딱 줍니다. ex를 주시고 요거를 x축으로 한 칸, y축으로 세 칸을 평행이동 시킨다 그래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 이제 평행이동 시킨다 그러면 잘 모르죠. 지수함수 모릅니다. 하지만 요 개념, 아까 x 대신 뭘 대입하고 y 대신 뭐 대입한다, 그 개념이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 거 보시죠. y는 이 x가 있다면 우리 어떻게 하신다고요? y 대신에 y 빼기 3을 넣고 x 대신에 어떻게 된다고? x 빼기 1을 대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y는 뭐죠? 2x 빼기 1 더하기 3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제 평행이동은 요거 하나만 알면 다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부터 그래프는 어떻게 그래요? 원래 기본 함수를 구한 다음에 그래프를 평행이동 하든지 아니면 숫자 대입하는 거죠. 그죠? 그 방법도 아주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대칭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대칭이동은 뭐냐? 아주 심플해요. 이것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중학교 1학년 과정입니다. 원래 대칭이동 자체가. 그러면 중학교 1학년 과정인데 어렵겠습니까? 쉽죠? 그죠? 아주 쉽습니다. 보시죠. 대칭이동에 대해서 공부한다. 대칭이동 보십시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3,1입니다. 여러분 3,1을 대칭이동 한번 해봅시다. 자, 3,1을 대칭이동 할 건데, 자, 이번에는 또 우리가 또 한번 분홍색인가요? 이게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분홍색이 아닌지. 자, 이거를 자 어디에 대칭시키는 거죠? x축 대칭이동을 한번 시켜보자. 자, x축 대칭이동은 뭐가 돼요? x값이 일정하죠. 아까 그 순서쌍이라든지 좌표에 대한 개념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가 되는 거죠? x값은 변동이 없습니다. 3, y값이 뭐죠? y값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입니다. 아, 이걸 보고 뭘 할 수 있다는 거죠? 아, x축 대칭은 y 대신에 반대로 가는 겁니다. 마이너스 y를 대입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는 이걸로 할까요? 만약에 y축 대칭이동을 시켜요. y축으로. 그럼 뭐가 되는 거죠? 뭐죠? 요 값이 마이너스 3 아닙니까? 그럼 요 값이 뭐가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3,1이 되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알 수 있는 건 뭐죠? 아, y축 대칭은 어떤 일이 벌어지죠? x만 바뀌는 겁니다. 부호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 원점 대칭을 시키면 되죠. 원점 대칭. 원점이 이 점에 대한 대칭이죠. 그럼 뭐가 바뀌죠? 얘는 x 값도 바뀌고 y 값도 바뀐다. 그러므로 자, 원점 대칭은 뭐냐? 원점 대칭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시고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는 것입니다. 자, 아셨죠? 이제 아주 심플하죠? 원점 대칭. 자, 예제 하나 통해서 대칭 이동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2,3을 자, 첫 번째 x축, 자, 두 번째 y축, 세 번째 원점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검정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x축이 대칭 이동 뭐만 바뀌죠? 그렇습니다. y만 바뀌는 겁니다. 즉 마이너스 2, y 값 요놈이 바뀌는 거죠. 자, 그 다음에 y축 대칭
뭐만 바뀌죠? 원래 이겁니다. 원래가 이거예요. y축점은 x만 바뀌는 거죠. 자, 2,3 됐죠? 원점 대칭은 뭐죠? 둘 다 바뀌죠. 2,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죠. 자, 여러분들 보다시피 개념 어떤 개념이냐? 기본함수를 가지고 평행이동, 이 평행이동을 한다. 그 다음에 대칭이동을 한다. 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반복학습하시고, 자, 요 1차 그 함수에 관한 1차 해석은 기본 함수는 이걸로 다 끝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1차 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뭐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뭐 아무렇게나 필요한 사람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그거에 관해서 가볍게 그래프 그리는 거 그거 한번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비전매스 학원생 여러분, 여러분들의 꿈을 향해서 한번 달려가 보고 그 꿈을 비록 이루지 못할지라도 저희가 정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됐으면 좋겠고, 또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있어서는 꿈을 향해 달려간다면 무조건 이룰 수 있다. 그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